오늘 수업은 시청하는 학생에 따라서는 그 어떤 수업보다도 가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비만이거든요. 이번 수업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에서는 왜 살이 찌면 안 되는지와 비만의 어떤 예방법,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비만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만에 대한 탈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어른들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많이 먹어. 살이 키로 가니까 많이 먹어. 무조건 많이 먹어. 살 다 키로 간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충분한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기에 최대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몸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살이 좀 잘 찌는 학생이나 이미 살이 어느 정도 쪄있는 학생이 그래, 살이 키로 가겠지, 더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먹다 보면 그냥 그대로 정말 확진자 되는 겁니다. 확진자.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계속 먹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체가 성장에 있어서 최적화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이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비만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최적화시키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들도 비만이 되면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성인일 때와 그 다음에 지금 어릴 때, 성장기 때 둘 중에 하나 꼭 비만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차라리 어른 때 비만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만의 종류 자체가 여러분들이 비만이 되는 것과 성인들이 비만이 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비만의 종류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방세포 있죠. 지방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나는 세포 증식형 비만이 있습니다. 세포 증식형 비만. 그 다음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 세포 비대형 비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기 때 비만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세포의 수가 계속 늘어나요. 어릴 때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릴 때 비만이었던 학생이 더 뚱뚱해지면 지방세포의 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 지방세포의 크기까지 늘어나서 정말 답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평생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체질로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비만이 아닌 상태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이제 살이 쪄서 비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수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포의 크기만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을 뺐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크기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다이어트 했을 때 지방세포의 크기가 다시 줄어들거든요. 상대적으로 몸을 계속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요약하자면 어릴 때 비만일 경우에는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또 살까지 찌면 지방세포의 크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딱 듣기에도 진짜 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잘 모르고 들어도.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왜 또 여러분들이 비만한 상태를 피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 보기 좋은 몸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보기 좋은 몸을 위해서 비만이 되는 걸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인 상태는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2017년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률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고나 이제 뭐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 다 빼고 눈에 보이는 요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흡연이 1등입니다. 흡연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가 비만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음주입니다. 의외지 않나요? 비만이 음주보다 나쁜 겁니다. 비만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약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피부 바로 밑에서 이제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열 손상을 방지해주고 충격을 이제 흡수해서 몸을 이제 보호해주는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내부의 장기 사이사이에 붙어서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공간에 이제 불필요하게 쌓이는 지방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불필요하게 쌓이고 남는 지방들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불러요. 이소성 지방이 이제 우리 몸에 아까 필요한 부분들 이외의 부분들에 불필요하게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혈관도 막히고 신진대사도 방해하고 뭐 동맥 경화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와닿을 수 있는 이유를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제 비만이 되죠. 성장기 때 비만이 되면 어릴 때 이제 우리 몸에서 살이 찌면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그게 왜 안 좋냐면 그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여러분들한테 성조숙증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숙,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멈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도 빨리 오고 커야 키보다 더 조금 큰 상태에서 성장판도 빨리 닫혀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성장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판이 닫히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신체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키도 작아지고 굉장히 좀 슬퍼지죠. 여러분들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성장판은 한 번 다치면 다신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그쵸? 살은 나중에 성인 돼서 썼다가도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은 지금 멈추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끔찍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지속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성장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히 비만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니면 비만이거나 지금 굉장히 뚱뚱한 경우에는 적어도 최대한 빨리 그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몇 년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체질을 좌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쉽게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아무튼 복잡한 이론들은 전부 다 그냥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면서 비만을 예방하거나 비만에서 지금 최대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볼게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지금 성장기에 막 볶음 만든다고 안 먹고 식단 조절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볶음 나중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증인입니다. 나중에 볶음 만들고 싶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잘 자고 잘 먹고 그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야기할 것들은 스스로가 보기에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좀 살이 쪄 있거나 약간 좀 위험한 상태인 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알고, 그리고 지금 혹시 그렇게 통통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말들을 절대로 흘려 듣지 말길 바랍니다. 상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먼저 노폐물 배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됩니다. 혈류 공급도 훨씬 더 원활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계속 틈나는 대로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불필요한 음식들을 많이 안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게 좋겠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개인 물통을 하나 구비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물은 사실 구하기 쉽잖아요. 그쵸? 항상 채워갖고 다니는 거야. 항상 채워갖고 다니면서 바닥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 쓰면서 틈나는 대로 마셔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닥나려고 하면 계속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물 섭취를 일단 충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포만감이 어느 정도 들어서 불필요한 음식들을 많이 안 먹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물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가급적 3끼의 식사를 챙겨서 먹어주세요. 우리 몸은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이에 음식을 공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5시간 사이에 음식들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4시간, 5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죠, 여러분? 배가 고프다는 것은 쉽게 요약해서 우리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주인님, 빨리 음식 공급 안 해주면 나는 다른 에너지원들까지 사용을 해서 내 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킬 거야. 그렇게 배고픈 상태로 오래 유지하다가 음식을 먹어주면 우리 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주인님은 평소에 음식 잘 안 먹으니까 최대한 저장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4시간, 5시간 단위로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음식을 섭취를 해주면서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유에서 새끼 식사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영양소의 균형 때문에 우리 몸이 체질적으로 살이 덜 찌는 체질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항상 새끼 식사는 어떻게든 저는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한번 믿고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물을 잘 먹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으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음식을 덜 먹게 된다 그랬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정해진 식사 이후에는 군것질이나 달콤한 음식들은 최대한 자제한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지켜줘도 여러분들은 비만에서 탈출하거나 비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도 평소에 움직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움직여주면서 운동을 많이 해주면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제일 순위는 식단입니다. 쓸데없는 음식들 많이 안 먹는 거,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 최대한 안 먹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여러분들이 살이 덜 찌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해야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시한 프로그램들만 돌아가면서 수행을 해도 여러분들은 일주일이 모자랄 거예요, 운동을 할 때. 물론 앞으로 다룰 운동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 체력을 잘 가꾸기 위해서라도 이 비만에 관한 지식,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을 탈출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들, 뭐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새끼 식사 꼭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 이후에 최대한 뭐 많이 안 먹고, 그 다음에 최대한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 이 정도만 지켜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에 대한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지식 등을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수업을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박강민 선생님이었습니다.